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눈이 벌써 왔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제가 날씨 정보 전할 때 강원도 지역 쪽은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첫눈이 서울에 오면 약속 있어요? 저는 첫눈의 개념이 없어진 지 좀 오래돼서 네, 낭만이 사라졌어요. 이 낭만을 참 슬프게 답하네요. 그럼 예전엔 있었어요? 우리 첫눈 오면 뭐 이런 거. 있죠. 있죠? 당연히 있었죠. 네. 그래요. 있으세요? 저요? 네. 뭐가 있겠어요. 눈 오면 우리 아이들 데리러 가야죠. 낭만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네.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눈 오는 날 어떤 낭만이 있으세요? 안타깝게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주제는 낭만을 좀 깨는 주제긴 해요. 오늘 어떤 주제죠? 네, 이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좀 느슨해진 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이제 지금 독감 유행을 걱정해야 하고 거기에다 지금 파라인플루엔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근 한 달 동안 9.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영남 지역에서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중순에는 5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10월 중순에는 515명이 감염되면서 한 달 만에 9배 정도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환자 10명 중 9명은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이네요. 근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6살 이하 영유아에게 더 쉽게 감염된다고요? 네, 이 파라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행하고 10월 이후에는 사라지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여름 감기로 알려졌는데요. 네.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의 영유아가 감염될 위험이 가장 크고요. 성인은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실제로 전체 파라인플루엔자 환자 중 6살 이하 환자 수는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91.8%나 됐습니다. 와, 절대적으로 많은 건데요? 네, 10명 중 9명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네. 제가 앞서 영남 지역에서 환자가 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경북, 서울, 강원, 전북, 경남 순으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불안과 건강의 위협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증상이 어때요? 이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이틀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은 대부분 발열이나 기침, 콧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어린아이들은 컹컹 짖는 기침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크룹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하면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 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라인플루엔자가 아까 여름 감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눈까지 오고 추운 상황인데 왜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추측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지난해 파라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가 모두 유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요. 그리고 또 날이 추워지는 가을, 겨울은 인플루엔자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을 좀 떠올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 경각심으로 개인 위생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직후에는 독감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결핵, 수두,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데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파라인플루엔자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검사는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처럼 검체를 채취해서 PCR 기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데 네. 비용이 문제입니다. 네. 검사 비용이 15만 원 정도인데요. 세상에. 네,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라 비용이 이렇게 높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15만 원이나 주고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파라인플루엔자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해열제나 수액 보충 등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거든요. 어차피 파라인플루엔자에 딱 맞는 약은 지금 현재 없으니 네. 안다 한들 치료법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대부분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 증상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심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후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 심하면 폐렴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기도 그러게요. 하니까 증상을 잘 관찰하고 너무 증상이 심하다 하면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예방하는 방법이 없어요? 좀 안타깝게도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파라인플루엔자는 주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뭐 하나 끝나면 뭐 끝나는 것도 아니죠. 끝나기 전에 또 나오고 끝나기 전에 또 나오고 정말 좀 지치네요. 네. 지치는데 어떡하겠어요. 개인 위생 수칙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는 수밖에 없고 안 지키면 뭐 본인 손해인데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름 감기로 알려진 이것에 감염된 환자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살 이하 영유아가 감염될 위험이 큰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라인플루엔자, 2번 파란 인플루엔자, 3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니 저는 파리 인플루엔자 하면 좀 실망하려고 했는데 네. 파라네요 그나마. 네, 뭐 늘 제가 또 그 예상에 어긋나는 뭐 큰 범주에서 어긋나지는 않지만 어쨌건 1번 파라 인플루엔자, 2번 파란 인플루엔자, 3번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오늘 우리 자이언티 노래 했는데 이거 자이언티 노래잖아요. 이거 보고 선곡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눈이어가지고 제가 싹 바꿨는데. 와. 자, 3번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우리 노래 한 소절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왜 같이 안 해요? 행복하세요. 아프지 말고요. 잘 가요, 지우 씨. 고맙습니다.